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빠르고 또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또 스튜디오에서 농산물 시세와 앞으로의 동향까지 전해주실 농업 전문가 농협 가락 공판장의 송충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이제 추석 대목장에 본격 돌입했잖아요. 그럼 반입량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 오늘 반입량은 평일보다는 약 7% 증가됐는데요. 전년도 추석 동기간을 비교해 보면 과일의 경우에는 약 22%, 채소의 경우는 약 6% 감소해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추석 성수품의 품질은 어떻고 대체 품목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예, 상품성은 전년 추석 동기간과 좀 비슷하나 사과하고 배의 경우에는 대가가 지금 많이 감소되었고요. 네.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복숭아, 포도, 감귤 등이 이제 반입량이 증가되고 있고, 채소의 경우에는 배추, 무, 상추가 지금 반입량이 감소하는데 대체할 수 있는 양배추, 열무, 양상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추석까지 농산물 수급 상황이라든지 시세 동향 계속해서 확인해서 출하 시점으로 고민하시는 농민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에서는요, 시금치와 고구마, 추석 성수품 중 하나인 사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반입량부터 보시죠.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1,839톤, 과일과채 967톤, 일반 채소 5,367톤으로 총 8,17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325톤 정도 더 많은 물량이 반입됐습니다. 배추 반입 물량 보시죠. 912.6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852.4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60.17톤 더 많이 들어왔네요. 배추 10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11,80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4,100원, 최저가는 만원이었습니다. 오늘 평균가 11,000원대죠. 어제는 만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더 좋습니다. 11,167원 상승한 가격 11,801원에 거래됐습니다. 배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9월 8일 9,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그 후로 상승세 나타내면서 9월 10일 11,000원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주춤하는 듯 보였는데요. 오늘은 다시 11,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쌈배추 보겠습니다. 8kg 상품 평균가입니다. 15,039원이고요.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는 1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 15,039원이고요. 어제는 19,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더 떨어졌죠. 4,239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쌈배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살펴보겠습니다. 9월 8일 8,098원으로요.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로 9월 9일부터 급격히 가격 상승해서 9월 12일까지 19,000원대의 가격을 기록했고요. 오늘은 떨어지면서 15,039원에 거래됐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7일 동안에 이번에는 최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8,300원으로 역시나 평균가와 마찬가지로 지금 최저가를 기록했었는데요. 그 후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가격대를 상승한 가격대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9월 13일은 평균가와 달리 상승하면서 23,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배추와 쌈배추 경매 시황을 살펴봤는데요. 방금 이 쌈배추 그래프를 보시면 최고가도 그렇고 평균가도 그렇고 지금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갑자기 급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예, 쌈배추 9월 8일 금요일 날 반입량은 80톤, 9월 10일 월요일 날 반입량은 83톤으로 증가한 데 불구하고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좀 요일별로 수요량이 좀 변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수요량이 좀 제일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반입량도 많고요. 또 수요량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작황 상태는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속된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산지 작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네. 생산 기간이 좀 짧아 이제는 좀 안정되었던 점을 소비자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나마 좀 안정되고 있다니 참 다행인데요. 그럼 가격도 좀 살펴봐야겠죠. 이번 주 가격 어떻게 살펴보십니까? 현재와 같이 이제 반입되는 상황이라면 8kg 상품 기준으로 10,000원대 중후반의 가격을 지금 형성할 것으로 지금 예측됩니다. 무엇보다 이 쌈배추 산지 상황이 좀 안정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채소 시황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품목은요. 바로 무입니다. 777.1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668.1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109톤 정도 더 많은 물량 반입됐습니다. 무 20kg 상품 평균가 오늘 21,000원대입니다. 어제는 22,491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522원 하락하면서 21,969원에 낙찰됐습니다. 무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9월 7일 26,200원으로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최고가를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 가격대 유지하다가 9월 11일에 24,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하지만 다시 상승세 탔습니다. 25,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호박도 보겠습니다. 298.2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316.7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오늘 18.51톤 더 적은 물량이 반입됐습니다. 늙은 호박 10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오늘 3,900원, 어제는 15,269원이었는데요. 많이 하락했습니다. 등락가 볼까요? 11,369원 하락한 3,900원에 낙찰됐습니다. 늙은 호박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굉장히 가격이 급변동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9월 10일 18,000원대로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다음 날 바로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하락하면서 3,900원에 거래됐습니다. 계속해서 최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입니다. 9월 7일 22,5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가요. 역시나 바로 하락, 그리고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프가 유동을 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3,9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 30일 평균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13,657원의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바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 가격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오늘 3,900원대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또 늙은 호박의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는데 늙은 호박 그래프가 요동을 치고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나 왜 이런 변화가 있는지 또 전문가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본부장님, 늙은 호박 그래프가 왜 이러는 겁니까? 암만 해도 작황기에 기상 여건이 악화로 등급간 품위 격차가 심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소비량이 급변하다 보니까 경락 가격이 지금 진폭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기상 여건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작황 상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 폭염과 가뭄으로 전년 대비 일부 늙은 호박은 좀 씨알이 작고 모양도 좋지 않고 생산량도 한 25%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출하량도 참 중요할 텐데 출하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출하 물량은 전년도와 좀 비슷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요. 전년도 품위 상태에 비해서 거래 가격은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늙은 호박에 대한 상황도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채소입니다. 시금치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7.03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3.38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3.651톤 더 상승한 물량입니다. 시금치 4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24,704원,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는 27,000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평균가가 28,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등락가 보니까요. 3,799원 하락하면서 오늘 24,704원에 거래됐습니다. 시금치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9월 8일 36,000원대 시세를 형성했고요. 그 후로 9월 10일에는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반복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하락세입니다. 24,70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8월 20일 144,000원으로요. 최근 30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최고가를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락세 타면서 계속해서 좋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9,000원의 최고가를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8월 20일 98,765원으로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시세는 올해가 더 좋다, 이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8월 29일 때부터 간격이 줄어들면서 시세가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24,704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보다는 좋은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시금치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릴 채소는요, 힘 하면은 떠오르는 채소 생각나시나요? 바로요, 시금치에 대한 경매 상황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근데 힘을 나게 한 이 채소가 요즘에 힘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시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좀 우리가 힘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뽀빠이를 닮은 경매사님 불러보도록 할게요. 뽀빠이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힘! 오, 시금치 많이 드신 거죠? 예, 많이 눌러봐도 먹습니다. 돼요? 예. 오! 폭신폭신해. 아니 정말 어디 이렇게 좋은 거예요? 힘하면 시금치잖아요, 사실. 예, 이게 좀 칼슘이 많아서 예. 뼈 같은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를 힘나게 해준 이 시금치가요. 예. 올해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지금 여름에 고온과 그 얼마 전에 내린 이 많은 비로 좀 작황 상태가 좋지 못해서 농민들이 많은 좀 시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경매사님이 좀 힘 날 수 있는, 예. 힘 낼 수 있는 이런 예. 이제 경매 상황 짚어주셔야 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반입 좀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나요? 지금 반입량은 그 다음 주 추석 명절 기점으로 이 경작 재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 좀 오늘 이렇게 시금치 들고 오셨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또 큼직큼직하고 길쭉길쭉한 아이만 보다가 예, 좀 유난히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작진 않고요. 이 어제 이 특품인데 용도에 따라 아. 식자재라든지 네. 뭐 일반 판매라든지 용도에 따라 좀 이 가격 편차가 있고 물건에 따라 이 선호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건 지금 상품인 거죠? 예, 특품입니다. 특품. 네. 예. 이렇게 시금치 들고 오셨는데 예. 주로 어디서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주 출하처는요, 경기 일원이 주를 이루면서 남양주, 포천, 일산 그 외 산지는 충청권에서 일부 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제 뭐 서울대도 좀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올해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 어려웠습니다. 뭐 예. 시금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물들이 예, 다 맞습니다. 그런 이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지금 산지 상황들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어때요? 지금은요? 예. 산지 상황은 지금 여름에 너무나 덥고 얼마 전에 내린 많은 비로 좀 작황도 좋지 못하고 출하량도 좋지 못했는데 지금 기온 하락하면서 지금 작황이라든지 출하량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가격대는 좀 어때요? 예. 가격대는 평년 수준을 좀 회복한 추세입니다, 지금. 예. 시세가 지금 약간 좀 상승을 좀 한 상황인 거죠, 그럼요? 여름철 대비해서는 좀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출하량 자체가 반입량 자체가 많아지면서 좀 시세 자체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 지금 하락한 예. 상태고요. 예, 예.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 뭐 농가의 좀 반응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농가 반응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요. 시금치 가격이 여름철에 제가 경매를 했지만 한 단에 10,000원 나올 때가 있었지만 그러면 농가 소득이 좀 네. 좋아질 거라는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농가 소득은 오히려 지금 어려움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적 나오는 네. 뭐 9월이라든지 4월이라든지 성수 출하기보다 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이런 그 출하량을 나오다 보니까 농민들은 오히려 지금 이게 단가는 상승했지만 네. 출하량 자체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농가 소득은 오히려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가격이 좀 소폭 상승이란 말씀 해주셔서 예, 예. 그럼 농가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상황이 안 좋아서 상황이 올라간 많이 안 부분이기 좋았습니다. 때문에 예, 예. 사 먹는 소비자도 조금 가격이 올라 부담이고 예. 생산자도 좀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이거 이게 가장 최상품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이걸 좀 보면서 예. 좀 좋은 품질, 예. 좀 시금치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온하다 보니까 고온하고 또 이제 너무 좀 소위 말해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 끝마름 현상이라든지 좀 벌레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병기 있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좀 요즘 기온이 하락되고 하면서 이 상품성 자체가 보시다시피 끝마름이라든지 병 같은 게 좋아요, 없는 진짜. 예. 아주 이런 좀 좋은 품질로 지금 출하량 자체도 좀 하품보다는 상품 위주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사실 다행입니다. 예. 좀 산지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예. 날씨가 좀 이렇게 잘 좀 선선한 바람 불면서 좀 예. 회복이 되면서 품위가 좋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경매 상황 좀 꼼꼼히 짚어주세요. 예. 지금 경매 상황은요. 다음 주 추석 명절 기점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출하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 추석 명절이면서 네네. 그 전주인 지금 전주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출하량 증가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폭 지금 하락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오히려 명절은 정말 모든 게 대목이라서 막 활기를 치지만 예. 한 주 전인 요맘때는 오히려 소비가 위축, 말 그대로 예, 예, 명절에 맞습니다. 좀 뭔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걸 잘 못 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경매사님도 뭐 사고 싶은 거 잘 못 사고 계세요 지금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뭐 사고 싶어요? 예. 뭐 옷도 사고 싶고 예, 사지 마요. 명절 고향에 또 내려가려면 또 선물 또 이렇게 바리바리 예, 들고 예. 가야 되기 때문에 소비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금치는 소비해 주세요. 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반출 상황인데 재고가 좀 남아 있나요? 어때요? 예, 지금 재고가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재고가 소폭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끝으로 이제 우리가 궁금한 이제 벌써 한 주가 이렇게 갔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내일 금요일장과 이제 주말 경매까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간단하게 시금치 좀 예측 좀 해주세요. 예. 내일하고 주말장은 큰 변동 사항은 없겠습니다. 근데 다만 다음 주 추석 명절 앞두고 네. 주 성수기를 저희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때를 그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그때 좀 제가 잘 봐줄 수 있겠죠? 예, 아마 시세가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그릴 걸로 예상됩니다. 네. 예. 우리 산지에 계신 분한테 힘낼 수 있도록 한번 힘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힘! 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 가락동에서 시금치에 대한 경매 상황 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많은 시름을 알았던 시금치입니다. 하지만요, 날씨가 이렇게 풀리면서요, 또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이경화 팟캐스터 통해서 또 이렇게 가락동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요, 시금치 경매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는 건가요? 예, 시금치 경매는 4kg 박스와 그 500g 단으로 나누어갖고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4kg 박스는 주로 이제 식자재용으로 그리고 500g 단은 소매점에서 재포장 작업 없이 판매하기 용이해가지고 가정 식재료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금치 가격을 올해 쭉 살펴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네.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시금치의 반입량은 어떤지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어떻습니까? 이번 주 반입량은 지난해 동기간 반입량 245톤보다 약 66% 감소한 83톤으로 일일 평균 약 14톤이 지금 반입되고 있습니다. 반입량이 66%나 감소했다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오르지 않았을까 네.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해와 올해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 경락 가격을 비교한 표입니다. 예.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 5월에는 300원, 6월에는 600원 상승하였고요. 7월에는 출하량 증가하고 상품성 저하로 2,9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32,500원 상승하였고 9월 들어 점차적으로 출하 물량이 안정되면서 가격 상승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그래프에서 8월을 특별히 살펴보면 8월에는 4kg짜리가 67,500원을 네.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이렇게 가격이 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암만 해도 반입량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입량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올여름 폭염이요. 지금 결국 지금까지 장바구니 물가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실제 시금치를 소비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또 체감을 하고 있는지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체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재 하나로마트 이현수 과장입니다. 네. 네, 저희가 시금치 살펴보고 있는데 시금치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하나로마트 이 소매점에서 판매 중인 시금치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한 단에 2,78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늘은 2,580원에 판매했었습니다. 네. 전년 대비 현재 200원 상승된 가격입니다. 아, 전년에 비해서 200원 정도 상승했다. 아, 그럼 다음 질문 그렇군요. 한번 네. 여쭤볼게요. 이 시금치 가격이 소매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아, 예, 소매점에서 볼 때에도 가격은 전년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봅니다.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채소값 상승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좀 접하게 되시잖아요. 네,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아, 소비자들 반응은 네. 가격이 10,000원대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고객님들은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금치 대신에 조금 더 싼 품목을 찾으실 때도 있잖아요. 뭐 어떤 예. 그 대체 품목의 소비가 늘어나는 게 좀 있습니까? 예, 시금치 대체 품목으로는 김밥에 사용하려는 고객에게 필요한 깻잎이나 오이를 대체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석과 비교했을 때 지금 시금치 판매 촉진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요. 혹시 마트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비책들이 있으신가요? 예, 시금치를 산지로부터 직거래로 네. 상품을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금치뿐만 아니라 이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하나로마트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추석 명절 준비, 하나로마트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추석 성수품인 나물류와 제수용품, 또 추석 선물 세트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도록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소매점 상황을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네. 송충호 본부장과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금치의 높은 시세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텐데 네. 농가의 소득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농가 소득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처럼 폭염 등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하면 시세만 오를 뿐 농가는 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입니다. 폭염으로 좀 피해가 컸던 지역도 있나요? 폭염으로 컸던 데는 지금 강원도, 경기도 등이 좀 지역이 있고요. 지금 생산 기간이 단기간이다 보니까 예. 다행히 지금 추석과 시일 내에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상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병충해 피해는 없었나요? 건조한 토양에 발해하는 경우에는 어린묘에 묘잘록병이 생기고요. 네. 습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에는 녹균병, 그리고 수확 시에는 탄저병 등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아니 이런 병충해가 다음 재배, 그러니까 다음 재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은 어떻습니까? 예, 다음 재배 시기에는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작을 좀 피해 주시고 부득이 연작을 할 경우에는 토양 소득을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 기상의 경우에는 정말 농촌에겐 재난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 맞아요. 정도로 예. 심각하지 않았어요.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특히 노지채소 경우에 폭염에 취약한 상황인데 시금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동작물 네. 재보험은 2001년도 사과배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요. 대상 작물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폭염과 가뭄으로 보상하는 노지채소 부분은 농작물 재보험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 시설 재배는 농작물 재배 보험 상품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시에 농가의 재보험 확대와 또 재대비책을 올해보다 확대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농가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9월에 이제 중하순입니다. 시금치 물량과 가격은 또 어떻게 될지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출하 물량이 좀 안정적으로 좀 생산되고 전년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약간 감소할 거로 좀 예상됩니다. 네. 따라서 가격 동향도 재배 기간이 짧은 요즘 출하되는 시금치는 전년 평년과 비슷한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좀 평년과 비슷해진다, 안정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어서 과일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과일과 과채 경매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반입량입니다. 배 전체 반입물량 458.4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315.2톤이었는데요. 어제보다는 143.2톤 증가한 반입물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 살펴보죠. 배 신고배입니다. 15kg 상품 평균가는 47,401원, 최고가는 53,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평균가는 43,045원, 어제에 비해서는 4,356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7일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9월 7일 때는 36,8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이 추석이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9월 13일 오늘은 최근 7일 중에서 최고가인 47,000원대 평균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죠. 상주시가 최고가 58,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도 상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42,070원. 안성시가 그 뒤를 이어서 35,05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복숭아입니다. 전체 반입물량은 233.1톤이고요. 어제는 240.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7.161톤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복숭아 황도입니다. 4.5kg 상품, 평균가는 23,286원이고요. 어제 평균가가 24,751원, 어제에 비해서는 1,465원 하락했군요. 그러면 최근 7일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하셨듯이 어제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 7일 가격이 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월 10일 때는 27,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23,2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고요. 이 실선이 올해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송충호 본부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숭아 시세가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모습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전년도 복숭아는 지속적인 우천과 영향으로 우천 등 비의 영향으로 당도와 품위가 좀 매우 안 좋았던 반면에 올해는 당도와 품위가 우수한 그 복숭아 만세 중인 엘버트와 유명이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반입되고 있고요. 예. 또 소비자들이 다른 과일 가격 대비 맛이 좋고 그래서 저 복숭아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 상황도 좀 괜찮아가지고 시세 상황까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추석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시세가 추석 때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요즘 출하되는 다른 과일 상품성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복숭아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지속되어 계속해서 높은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숭아 시세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추석 성수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품목입니다. 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 반입 물량입니다. 총 6톤 들어왔습니다. 6.242톤이고요. 어제는 2.251톤이었는데 어제보다는 3.991톤, 약 4톤 정도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감 그중에서도 약시입니다. 이 수확 후에 관리 단계에서 약품 처리한 감을 약시라고 하는데요. 평균가가 25,09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26,000원이고요. 어제 평균가도 26,091원, 오늘은 25,095원, 어제보다는 약 1,000원 정도 떨어진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30일 최고가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약시인데요. 아무래도 9월 11일부터 출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가격부터 나와 있는 상황인데 첫 출하됐을 때는 15,000원을 기록했고요. 역시나 추석이 다가오면서 추석 성수품답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인 오늘은 2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약시 같은 경우는 추석 성수품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품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과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401.3톤입니다. 어제는 316.4톤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84.91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과 그 중에서도 홍로입니다. 10kg 특품이고요. 평균가는 71,590원, 어제 평균가가 62,392원이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9,198원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특품 기준인데요. 자, 9월 11일 때 12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품 기준이다 보니까 이 가격대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15만 원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가 최고가 1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 중에서는 청송군이 가장 높은 34,513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종은 홍옥입니다.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인 사과인데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3,673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평균가가 31,755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1,918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7일 홍옥의 최고가입니다. 이 9월 11일 때 44,000원을 기록했고요. 역시나 추석이 다가오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9,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30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때 한창 더울 때는 48,000원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9월에 들어서면서 가격 상승했고 3일 때는 66,000원. 9월 3일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49,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선이 지난해고요. 이 실선이 올해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좀 가격이 높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월 3일 때 53,000원, 이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좀 하락하면서 33,000원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오늘의 과일, 이 사과의 경매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추석 선물 뭘로 하지 하고 아직도 고민들 하고 계시나요? 명절 선물에 특히 이 과일 부문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사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과에 대한 알뜰살뜰 꼼꼼한 경매 상황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먼저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요. 유독 진짜 이 과일 쪽 지금 뭐 잠잘 시간도 없다 경매사님들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시거든요. 진짜 오늘 잠 안 잤어요? 예. 지금 뭐 저희들이 연장 근무를 한 6시간씩 하니까 뭐 평소보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잠은 좀 주무시고 나오신 거예요? 잠은 거의 대부분 약간 쪽잠을 좀 자고 있습니다. 경매사님 그냥 서 계셔도 제가 이렇게 잘 들리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예. 굳이 안 숙여셔도 되는데 지금 왜냐면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지금 자꾸 고개가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명절 선물하면은 사실 사과를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경매사님 당연히 고향 내려가실 때 사과 준비해 가실 거죠? 당연히 준비합니다. 네. 저도 사과를 준비할 텐데요. 오늘 들어온 물량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반입 어땠나요? 오늘 반입량을 보면 5kg 소포장과 그다음에 10kg를 포함하면 약 100톤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와, 100톤이면은 어때? 전일 비해서는 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전일보다는 한 20톤 늘었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음 주 이제 추석 대목을 앞두고 그땐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예. 이제 지금 뭐 다음 주는 아마 거의 100톤에서 110톤 정도가 피크 타임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양인데 지금 이제 들어온 사과들 주 이제 출하 지역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어디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추석이니까 주로 홍로 사과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창, 무주, 충주, 산척, 제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제 사과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쭉 요 지역들만 봐도 약간 좀 높은 지대, 이제 고랭지 쪽 지역이 지금 그렇죠.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쪽 좀 산지 상황은 어땠어요? 올해 사실 좀 태풍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올해 보면 이제 봄철에 냉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8월에 장기적인 폭염과 그다음에 또 9월 초에 장마가 있어가지고 올해 생산량은 평년도보다 한 30% 감소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장 큰 영향을 좀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품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걱정도 되는데 품질 지금 어때요? 지금 품질을 보면 평년도보다 이게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 우리가 100톤이 들어오면 20톤 정도가 우수 품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비상품으로 볼 정도로 품위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양극화가 좀 굉장히 좀 심한 예, 예.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좀 산지에 계신 분들은 좀 적당하게 좀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야만이 그나마 좀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편차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경매 상황을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 좀 어땠나요, 상황이? 지금 5kg 선물용은 지금 계속해서 강부합세를 보이고 있고 10kg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40내 이상 된 거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양극화가 심한데 예. 가장 큰 원인을 뭘로 꼽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출하되는 사항을 보면 10kg 25내, 5kg 13내가 그 출하량이 극히 작은 관계로 아주 우수한 거는 아주 비싸게 나오고 이제 열가라든지 미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지금 아주 형편없이 경매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양극화가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좀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좀 재고 좀 파악이 중요한데요. 반출이 어떻게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출하량이 좀 적으니까 그 반출 현황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인 상황인데 좀 품이 좋은 사과들이 좀 나와야지 제값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매사님도 지금 잠을 한숨 못 주무셨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산지에 계시는 사과 우리 농가 계신 분들이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좀 제값 잘 받을 수 있는 요령이랄까요? 좀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가 추석 대목이니까 특상의 선별을 철저히 하시고 지금 현재 비상품은 그 경매 가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품은 좀 출하를 자제해 주시는 게 전체의 농가 소득의 수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좋은 정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도 좀 함께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누차 반복을 하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추석 선물만큼은 좀 품질이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선별 작업을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제값 잘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이 사과가 또 추석에 수요가 급증하는 과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브도 그렇고요. 백설공주도 이 유혹을 참지 못했었죠. 그만큼 맛있다라는 이야기가 몸에도 아닐까 좋고요. 싶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과일로는요. 이 사과 중에서도 추석 주품종인 홍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로 이번 주 반입량부터 좀 살펴보죠. 예, 올해 추석은 전년보다 10일 빠른 관계로 수확 물량이 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이번 주 1일 평균 사과 반입량은 290톤으로 전년 추석 동기간보다 약 23% 감소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간보다 23% 양이 좀 감소했다. 그러면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 반입 물량 감소로 이번 주 5kg 상품 기준으로 평균 경락 가격은 41,000원으로 전년 추석 동기간 23,000원보다 약 78% 이 상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78%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반입 물량 감소의 영향을 좀 받은 걸까요? 예, 네, 맞고요. 이게 추석 명절이 가까울수록 네. 반입 물량이 좀 감소할 것으로 이제 미리 예측해 구매 물량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홍로 사과는 또 충주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충주 홍로 생산량은 현재 어떤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이제 기상 악화로 좀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또 집중호우로 좀 낙과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생산량은 약 50% 좀 감소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산지에서는 추석 명절 이전에 가격이 좋을 것으로 좀 예상해 가지고 조기 출하하는 관계로 좀 반입 물량은 네. 전년 동기간보다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충주 말고도 다른 지역들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지금 홍로를 재배하는 모든 지역에서 좀 출하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작황은 지역별로 좀 다소 차이는 있는데 충주 지역과 좀 비슷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로 사과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 추석 전에 또 굉장히 바쁜 곳 중에 한 곳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성수품이 잘 수급되기 위해서는 이곳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네. 농협 안성물류센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저는 그 농협 하나유통 농산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박성만 차장입니다. 저는 그 국내 유명산지 사과 산지에서 사과를 구매 후 전국에 있는 농협 하나마트에 공급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명절이 한 약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작업들 최근에 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선물 세트 대량 금액들이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선물할 수 있는 선물 세트들을 전국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좀 구매 후 좀 하나유통에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그럼 농협 안성물류센터는 농민들을 위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저 농협 안성물류센터는요, 우리나라 네.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 다단계의 유통 구조를 기존 도매시장과 차별화시킬 목적으로 건립되어 있고요. 예. 다단계인 농산물 유통 구조를 대폭 축소하여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농산물 유통 실현시키기에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네.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석 성수품 중에 사과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과 수급 상황은 현재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좀 예상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소비지 그 판매량 발주량의 거의 7-80% 정도만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예. 현재 좋은 품위의 사과를 구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좋은 품위를 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뭐 들어오는 물량이나 사과 품질 차이가 큰 편인가요? 예, 올해 이제 연초에 그 네. 냉해나 폭염, 그다음에 이제 폭우 영향으로 평년보다는 특품 및 대가 비율이 한 20-30% 수준으로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수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석 전까지 이 수급 상황이 잘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현재 상황은 어떻고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추이를 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현 상황에는 소비지의 그 원활한 수급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추석 성수품 품목 담당자들이 전국을 돌며 원활한 수급을 위해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있는데 점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계시니까 그만큼 또 좋은 사과를 잘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사과 농가가 이번 대목 때도 좀 값을 잘 받아서 소득에도 도움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농가에게 좀 어떤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올해는 올해 기상이후로 해서 사과 재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선물 세트형 특품 대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에는 특히 더 철저한 선별을 통해 특품 위에 좋은 품위 대소과 사과도 출하한다면 좋은 가격을 받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향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농산물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또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에 또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추석 성수품으로 단연 인기인 사과 홍로잖아요. 예. 이 9월 중하순 시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 5kg 상품 기준으로 평균 가격은 평년과 비슷한 4만 원 중후반대를 형성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사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가들이 가격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곳에서 끝까지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고구마 집중 분석 이어드립니다. 네, 고구마가 사실 식량 작물 중에 하나잖아요. 꼭 필요한 네, 것 꼭 중에 하나죠. 필요하죠. 예. 근데 날씨 때문에 산지 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해서 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고구마 반입량과 경락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구마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총 117.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2.6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는 약 5톤 정도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1,11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이고요. 어제 평균가가 31,149원이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969원, 어제보다 약 1,000원 정도 상승한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고요. 이 실선이 올해인데요.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8월 29일 때는 39,961원, 4만 원에 육박했고요. 약 9천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31,118원,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박고구마입니다. 10kg 상품 평균가는 31,64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39,996원이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650원 상승한 31,64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호박고구마 최근 30일 10kg 상품 기준 최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8월 15일 한창 더울 때 46,000원을 기록했고요. 계속해서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9월 13일인 오늘은 39,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죠. 점선이 지난해고요. 실선이 올해인데 호박고구마 역시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31,64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락가 확인해 봤고요. 또 생생한 경매 상황을 들어봐야겠죠. 네. 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보는 집중! 작물 그 주인공은요? 고구마. 그렇습니다. 고구마입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말 그대로 집중 작물로 고구마를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네.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고구마가 요즘 저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그러면 좀 찾게 되고 또 웰빙 식품이고 또 네.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고구마를 좀 살펴볼 텐데요. 경매사님 좀 고구마 많이 챙겨 드세요? 아 저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이라는데 배가 좀 고구마를 좀 많이 먹어서 한 5kg 정도 뺐습니다. 저도. 그런가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꼼꼼하게 좀 네, 집중 네.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입량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전일 반입량 113톤으로 금일 반입량 117톤으로 4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고구마들이 좀 반입된 걸 좀 체크를 하셨을 텐데 네네. 그 어디서 주로 좀 나오고 있나요? 지금 예. 현재 아린의 해남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익산, 김제, 서산, 논산, 여주 지역에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니까 약간 좀 높은 지대 이제 지역들이 보니까요. 근데 해남 쪽이 특히 좀 고구마 여기 좀 유명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토질이 황토 토질이라서 좀 맛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산지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올해 상황은 저 성장기인 7월, 8월 달에 비가 좀 와줬어야 되는데 너무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중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질 못한 거죠. 고마. 그래서 전년 대비 60에서 70%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열악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는 자라야 될 고구마들이 지금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네네. 좀 출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네, 그렇죠. 오늘 이제 고구마를 준비해 오셨잖아요. 좀 네네. 보여주세요. 좋은 이제 고구마를 좀 갖고 오셨는데, 예. 좀 최상품에 오늘 들어온 고구마 품질을 좀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 이게 고구마라도 땅속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동글동글 해야지만 이 고구마가 상품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네네. 이 정도면은 고구마 이 정도면 28,000원에서 35,0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도 또 올해 또 못생기면 올해 가물어가지고. 또 불량 고구마 또 있나요? 예. 올해 가물어서 이렇게 아이고 얘는 잔주름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잔주름이 이렇게 얘는 많아가지고. 작은데 늙었네요. 네네. 예. 올해 고구마 보시면 이게 잔주름이 많아가지고 이게 상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고구마 이게 좀 이게 환경적인 또 산지 이런 네네. 열악한 지금 영향 네네. 그대로 지금 다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관수를 못한 데는 저런 고구마 잔 고구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버리시는 거 저 주세요. 제가 다 잘 먹으니까요. 네, 네, 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집중 조명 우리 경매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현재 그렇게 반입량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시세는 보합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보합세인 이유가 뭘로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출하가 돼야 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가물고 그래서
수확이 적기 때문에 물량은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출하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네네. 이제 내일 금요일장 남아 있고 주말 경매까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고구마 뭐 거래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네. 올해 이번 주 뭐 많은 물량이 출하되거나 감소하지 않는 이상은 보합세로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추석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고구마는 전혀 영향은 없고요. 튀김용 왕자는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꾸준히 어떤 뭐 대목이다 이런 거 없이 사실 고구마는 꾸준하게 지금 웰빙 바람을 타고 계속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고구마에 대한 집중 작물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저는 고구마 경매사 박찬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집중 분석 나오 계속해서 고구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충호 본부장과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자, 고구마 9월 초 반입량은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라시장 반입량은 935톤으로요. 전년 동기간 1,450톤보다 약 36% 좀 감소하여 반입되고 있습니다. 네, 36%나 감소했다. 앞서 경매사분께서 얘기했듯이 날씨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 기상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좀 작황이 안 좋았고 네. 그에 따라서 좀 생산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시세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지난달부터 9월 현재까지 시세는 좀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나요? 고구마 10kg 상품 기준으로 지난달 8월은 3만 원 후반대 가격을 형성했고요. 네. 9월 현재까지는 조금 하락한 3만 원 초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세는 지난해와 평년 동기간보다는 약 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이 높을 때 생산량도 좋아야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생산량이 어떤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년 대비 생산량은 약 30에서 40% 어. 감소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청과 경매사분들에게 전화 섭외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섭외를 받고 있다고요? 네. 자, 2016년부터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최고 경락가를 받으면서 이 고구마계 대세로 인정받고 있는 사장님이십니다. 네, 전화 연결이 참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연결을 끝까지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네. 전화 연결한 청년 농부 중에서 네. 가장 젊은 농부라고 합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사진 보니까 굉장히 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이랑 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올해 27살이에요. 26살이요? 7살이요. 7살이요? 아니, 농사 지은 지 씨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5년 차입니다. 5년 차시고 지금 27살이라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전화 연결한 농부 중에 와. 최연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올해 이 재배한 고구마를 몇 번이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보내셨고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가락동으로는 2번 정도 보냈고요. 네. 앞으로는 많으면 한 2번 정도 더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직거래 고객들과 저희가 해외 수출 때문에 도매 시장 출하를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어서요. 직거래로 또 해외 수출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수출 포함해서 연간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좀 기록하고 계십니까? 지금 작년 매출 기준으로는 올해는 아직 안 나와서 작년에는 약 6억 원 정도 매출을 6억이요? 올렸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이 농사가 새로운 블루오션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한 7만 평 규모의 이 농장을 보고 있는데 야, 이곳 보니까 흙도 좀 빨간 것 같고요. 어떤 이 인기가 많은 고구마가 잘 지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 고구마는 부모님의 20년 노하우와 재배 네. 노하우와 저의 이제 신세대적인 감각이 만나서 그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보시면은 땅도 정말 빨간 황토 땅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미생물도 많고 그래서 땅이 좋다 보니까 고구마도 좋고 거기다가 마케팅이 합쳐져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또 부모님의 얼굴과 또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트랙터도 타세요, 직접? 네, 직접 당전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예. 대단. 저도 한번 주문을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품질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좀 품질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고구마의 뭐 품질도 중요한데 사실 고구마는 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황토 땅 그리고 이제 배수가 잘 되는 저희는 황마사토에다가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풍부하고 색감도 고구마가 빨갛게 자라고 맛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농장만의 맛있는 비결은 영양제는 비밀이어가지고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살짝 힌트만 하나 주세요. 힌트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특급 비밀이고요. 자,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좀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에 농사 지을 때 대학 나온 애가 무슨 농사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주변에서 젊은 여자가 왜 농부가 되려고 하냐고 뭐 취업이 안 돼서 그러냐고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냐고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주변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졌었어요. 그러셨었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구마 농사 계속해서 지을 수 있으셨던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먹었을 때 19살이었는데 네. 그때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농부가 되길 먼저 권유해 주셨거든요, 저한테. 그때 이제 제게 한 말이 농업에 희망은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힘들었다고. 그래서 저에게 농업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농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에 이해를 못했어요. 농업에 희망이 있다는 말이. 근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5년째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그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부라는 그런 좀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농부라는 게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농업의 희망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다 뿌듯하네요. 네, 좀 굉장히 기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또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날씨가 좋아서 작황이 날씨가 좋지 못해서 작황이 그렇죠. 안 좋았겠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병해충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병해충에는 검은 무늬병, 그다음에 덩굴 쪼긴병, 그리고 자줏빛 날개무늬병, 푸른 곰팡이병, 그 바이러스병 등이 재배 시기에 지금 발생하니까요. 증상을 좀 잘 파악해갖고 사전에 좀 방지하셔가지고 생산량 증대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무병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무병묘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병묘는 조직배양 기술을 통해서 바이러스 없는 묘인데요. 고구마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는 고구마 수량이 최대 80%까지 감소해가지고 재배 농가에게 피해를 취소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무병묘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벌써 시간이 7시 57분, 58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죠? 네. 바로 소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매가 시황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품목은요. 배추, 고랭지 한 포기 상품 평균가는 6,217원, 최고가는 7,500원이었습니다. 등락가 살펴볼까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117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시금치 1kg 상품 평균가는 16,715원이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차이는 5,779원이었습니다. 밤고구마 1kg 상품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5,815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86원 하락한 가격 5,815원에 낙찰됐습니다. 사과 홍로 보겠습니다. 10개 상품 평균가고요. 25,876원에 판매됐네요. 등락가는 0원입니다. 배 원황 10개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35,550원에 판매가 됐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2,028원 정도 상승한 가격이네요. 축산물도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오늘 8,299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오른 가격입니다.
한우 불고기도 보겠습니다. 4,374원에 거래가 됐는데 어제보다는 떨어진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돼지 삼겹살 보겠습니다. 2,209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는 2,198원이었는데 역시나 오늘이 더 오른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 보겠습니다. 9월 13일 목요일 오늘 2,186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이렇게 축산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이 제주 지역에 가을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안전 꼭 유의하시고요. 큰 피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농협 가락 공판장 송충호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 방송에서는요. 쪽파, 감귤 그리고 감자를 저희가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